날카로운 칼로 몸통을 관통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불사신이 존재했다면 과연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를 외계인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미스터리한 인물은요, 바로 미린 다요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이 미린 다요는요, 매일 밤 스위스의 취리히에 어떤 극장 공연에 올라 펜싱칼이나 창을 몸에 깊숙하게 찔러 넣고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요, 1947년 급기야 전입가경으로 이 미린다요를요, 제2의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일부에서는요, 그를 추앙하는 사이비 종교까지도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이 머리 벗겨진 분이 그 주인공 미린다요고요. 옆에 이 안경 쓰신 분은 이 미린다요의 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몸을 몸을 그냥 찔러 넣죠. 그런데도 피도 한 방울 안 납니다. 대단하죠? 그쵸? 보는 진짜 우리가 더 아파요. 이렇게 펜싱용 칼에 몸을 관통당하고도 뛰어다닙니다. 이게 피도 안 흘러요. 그러니까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게 느낌이 틀리죠, 여러분들. 이때가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후반. 피 한 덩어리 안 나요. 그쵸, 이게 약간 약혐주의입니다, 약혐. 그리고 자신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뛰고 있죠. 멀쩡합니다. 구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구멍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도 보시죠. 구멍은 그대로 있습니다. 흉터도 보이시고. 이 칼 보세요, 여러분들. 칼, 아까 전에는 그 펜싱용 칼이었는데 오늘 약간 어이구. 글쎄, 그냥 막무가내로 찔러 넣습니다. 근데 피 한 방울 안 나죠?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이게 그동안 다 흉터입니다. 그의 몸을 찔렀던. 정말 이러니까는 이분이 제2의 메시아다, 불사의 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칼에 찔린 다음에도 자신은 멀쩡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밖에 나와서도 해맑으시고. 당시 사람들은요, 이 미린다요의 쇼에 늘 열광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려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좀비 영화나 아무리 잔인한 영화 우리는 매개체에서 쉽게 접하잖아요. 피가 낭자하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미린다요의 쇼에 정말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짜가 아닌 실제의 그 날카로운 쇠붙이들은요, 인간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슴은 물론이고 옆구리, 허리 등을 차례로 관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지 못할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미린다요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80cm가 넘는 칼이 꽂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픈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지금 21세기에도 이러한 공연이 펼쳐진다면 정말 상당한 인기를 누리겠죠. 현재도 그러한데 그때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린다요의 공연 무대는요, 늘 만석을 이루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사건엔 늘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죠. 바로 과학자들이 의심을 품게 됩니다. 특히 의사들은요, 이 미린다요가 사기꾼이라고 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한 의사는요, 급기야
1947년 5월 31일 이 미린다요를 취희리의 병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가 보이는 공연은 희대의 사기다. 내가 너의 거짓을 낱낱이 파헤쳐서 만천하에 알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수줍은 미소의 주인공 이 미린다요는요,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은 채요, 그 의사의 초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동료들과 의대생들은요, 미린다요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몸에 이 기이한 현상을 조사, 검증하기 위한 이 떨리는 자리에서 다요는 평소 공연 때보다 더 태연했다고 합니다. 상의를 벗은 그는요, 동행한 조수가 뒤에서 칼을 꽂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황한 의사가요, 칼이 몸에 꽂힌 채 묵묵히 있는 이 미린다요에게 그 엑스레이 촬영을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에 또 마요는요, 순수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엑스레이 장비를 옮기려고 하자 이 미린다요는 손을 가볍게 내저은 후에 스스로 그 엑스레이가 있는 장비까지 걸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촬영 후에 장기를 꿰뚫은 칼이 선명하게 찍힌 그 엑스레이의 결과물을 보고요,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결국 이 미린다요의 불가사의한 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의사들이 이 미린다요를 불러놓고 그 실험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 의사들이 있는 데서 펜실용 칼로 옆구리 폐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린다요가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 의사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의사들도 놀라죠. 이 가운을 입은 의사도. 그리고 촬영에 임하러 갑니다. 이게 하나도 이상이 있다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은 머머리에다가 삐쩍 말랐죠. 우리 미린다요가. 이러신 분이 정말 칼을 맞아도, 장기를 뚫려도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장기가 손상되고 장기가 깨뚫리면 죽게 되잖아요.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데 이분 멀쩡합니다. 피도 안 흘러요.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정말 미스테리했겠죠. 이때 그 의사들은 보세요. 관통한 사진이 나오죠. 엑스레이에. 이 의사들이 더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자신들이 사기꾼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른 몸에도 위풍당당하게 펼치고 계신 우리 미린다요의 모습. 와, 이제 또 뺍니다. 빼면은 피가 싹 나오잖아요. 그 관통된 데 출혈이. 근데 이분은 보세요. 작은 구멍만 났지 피가 안 흐릅니다. 손가락으로 막는데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미린다요도 대단하지만 이 조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막 이런 칼 같은 걸로 찌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으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중년의 신사분도 눈을 계속 굴리시죠. 뭐지 하면서. 이렇게 당시 상황은요,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미린다요는 무대 위 공연과 마찬가지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이따금씩 의대생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이 빠져나간 미린다요의 몸에는요, 작은 구멍만 남았을 뿐
거기에서는 피 대신 일종의 체액이 약간 묻어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그 장기를요, 날카로운 새부치가 통과를 해도 살아있고, 눈진작으로 만약에 그 장기를 피하고 찌른다는 것도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설마 그리고 또 장기 쪽을 피해서 찔렀다고 하더라도 그 복막, 그런 무조건적으로 거치는 부분이 있을 테니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그 금속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폐혈증이나 파상풍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노출이 되니까는 며칠 내로 사망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린다요는 며칠이 지나도 죽지도 않고 멀쩡한 상태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미린다요는요, 191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실제 본명은요, 아놀드 행스 켄즈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미린다요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대를 졸업 후에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히 33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방바닥에 떨어진 압정을 실수로 밟았다고 해요. 근데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발바닥에서 피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 동료들과 운동을 하다가 철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아프지도 피도 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해진 다요는요, 20대 중반부터 자신이 겪은 일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가 20대의 어느 날 밤 계속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해요. 꿈에서요, 조카와 큰어머니, 친구, 회사 동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나타난 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의 꿈속에서 나타났던 이들은요, 바로 다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나타났던 그 큰어머니를 스케치를 했는데 이 그림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린다요는요, 실제로 큰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린다요가 정말 미쳐가는 겁니다. 상처를 입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죽은 자들이 꿈에 계속 나타나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 디자인 회사도 그만두고요,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암스테르담으로 혼자 떠나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홀로 떨어진 미린다요도 역시 일자리를 구하러 거리로 나섰다가 극장을 목격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그곳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순간 어떠한 생각이 납니다. 아니, 이왕 이렇게 이상한 몸을 갖게 됐다면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작은 술집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불사의 몸을 가졌다는 이 미린다요의 말에 사장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눈앞에서 그 불가사의한 기행을 목격하고서는 당장 계약서를 들이내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린다요는 매일 밤 술집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나이트 같은 데서 차력쇼 보여주는 거랑 같은 의미죠. 처음에는요, 이 날카로운 면도날과 유리 조각을 우걱우걱 씹어 삼켰다고 해요. 난생 처음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쳐 이 미린다요의 쇼를 보기 위해 술집으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술집의 사장은 떼돈을 벌게 되지만 이때나 저때나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정작 쇼의 주인공인 미린다요에겐 푼돈만 쥐어졌다고 하네요. 참, 또 이제 갑질을 한 거예요, 이 술집 사장이. 이에 미린다요는 곧바로 자립을 결심하게 되고요, 자신의 쇼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것을 삼키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아예 날카로운 것들을 몸에 찔러 넣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더욱 더한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관객들은 한층 가격해진 미린다요의 쇼에 흥분을 하고 정말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에스페란토어 미린다요를 미친듯이 외쳤다고 합니다. 이 미린다요가 에스페란토어로 놀라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린다요, 놀라움이 그의 예명이 된 거죠. 이렇게 불사신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미린다요,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그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미스테리로 가득했다고 해요. 칼에 관통당해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던 그가 대체 어떻게 죽게 된 것일까요? 죽기 얼마 전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 미린다요에게만 보였고 목소리 역시 그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이 신비로운 불사의 능력을 그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줬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또한 언젠간 자신의 목숨까지도 역시 그들이 걷어갈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1948년 5월 11일 이 미린다요는요, 스위스의 자택에서 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서 어떠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해요. 그 목소리는요, 미린다요에게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쇠못을 먹은 뒤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못을 다시 꺼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미린다요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죠. 주저하지 않고 쇠못을 의사들 앞에서 먹었고요. 의사들은 수술을 통해서 그의 몸속에 있던 쇠못을 적출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가 벌어지고 맙니다. 의사들이요, 이 미린다요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요, 마취를 한 채 그의 몸에서 쇠못을 제거해버렸던 겁니다. 이 수술 이후에요, 미린다요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자신의 몸에서 불사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을 받으며 불안에 빠졌다고 해요. 그는 의사들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취를 한 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 암시하는 말을 했고, 자신의 조수에게도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일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열흘 뒤에 다요의 조수는요, 자택에서 요양 중인 이 미린다요를 찾아갔습니다. 그 조수가 찾아갔을 때요, 이 미린다요는요, 침대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일정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조수가 또 방문했을 때에도 이 미린다요는 같은 자세로 누워있을 뿐이었다고 해요. 이 조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미린다요가 평소에도 그 특이한 자세로 명상에 잠기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 미린다요가 젊었을 때 인도에서 명상 수업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수는요, 미린다요가 역시 그냥 명상에 빠지고 있는 거다, 명상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집을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사흘 뒤 조수가 다시 이 미린다요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이 미린다요는 호흡을 멈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술 후 보름이 채 못된 1948년 5월 26일 아침에 36살이란 나이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그가 이런 기괴한 그 퍼포먼스를 보인 지 2년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 부검 기록에 따르면요, 사인은 대동맥 파열이었다고 합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 보면 1948년도 5월 17일을 뜻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못을 먹었고 또 이게 수술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은 날은 5월 26일이고요. 이렇게 20세기 중반 불사신 제2의 메시아라면서 신으로 추앙까지 받았던 미린다요. 정말 이분은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불사의 몸을 가진 초월한 존재였을까요? 만약에 그가 갑자기 세상을 뜨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가사의한 그의 퍼포먼스가 의학적으로 해명이 되어서 인류 생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한번 밀어두겠습니다. 예, 이렇게 너무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약간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죠? 본명은요, 아놀드 행스 켄즈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미린다요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대를 졸업 후에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히 33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방바닥에 떨어진 압정을 실수로 밟았다고 해요. 근데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발바닥에서 피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 동료들과 운동을 하다가 철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아프지도 피도 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해진 다요는요, 20대 중반부터 자신이 겪은 일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가 20대의 어느 날 밤 계속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해요. 꿈에서요, 조카와 큰어머니, 친구, 회사 동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나타난 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의 꿈속에서 나타났던 이들은요, 바로 다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나타났던 그 큰어머니를 스케치를 했는데 이 그림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린다요는요, 실제로 큰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린다요가 정말 미쳐가는 겁니다. 상처를 입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죽은 자들이 꿈에 계속 나타나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 디자인 회사도 그만두고요,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암스테르담으로 혼자 떠나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홀로 떨어진 미린다요도 역시 일자리를 구하러 거리로 나섰다가 극장을 목격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그곳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순간 어떠한 생각이 납니다. 아니, 이왕 이렇게 이상한 몸을 갖게 됐다면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작은 술집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불사의 몸을 가졌다는 이 미린다요의 말에 사장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눈앞에서 그 불가사의한 기행을 목격하고서는 당장 계약서를 들이내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린다요는 매일 밤 술집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나이트 같은 데서 차력쇼 보여주는 거랑 같은 의미죠. 처음에는요, 이 날카로운 면도날과 유리 조각을 우걱우걱 씹어 삼켰다고 해요. 난생 처음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쳐 이 미린다요의 쇼를 보기 위해 술집으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술집의 사장은 떼돈을 벌게 되지만 이때나 저때나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정작 쇼의 주인공인 밀제의 그 날카로운 쇠붙이들은요, 인간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슴은 물론이고 옆구리, 허리 등을 차례로 관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지 못할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미린다요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80cm가 넘는 칼이 꽂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픈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지금 21세기에도 이러한 공연이 펼쳐진다면 정말 상당한 인기를 누리겠죠. 현재도 그러한데 그때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린다요의 공연 무대는요, 늘 만석을 이루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사건엔 늘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죠. 바로 과학자들이 의심을 품게 됩니다. 특히 의사들은요, 이 미린다요가 사기꾼이라고 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한 의사는요, 급기야 1947년 5월 31일 이 미린다요를 취히리의 병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가 보이는 공연은 희대의 사기다. 내가 너의 거짓을 낱낱이 파헤쳐서 만천하에 알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수줍은 미소의 주인공 이 미린다요는요, 방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은 채요, 그 의사의 초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동료들과 의대생들은요, 미린다요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몸에 이 기이한 현상을 조사, 검증하기 위한 이 떨리는 자리에서 다요는 평소 공연 때보다 더 태연했다고 합니다. 상의를 벗은 그는요, 동행한 조수가 뒤에서 칼을 꽂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황한 의사가요, 칼이 몸에 꽂힌 채 묵묵히 있는 이 미린다요에게 그 엑스레이 촬영을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에 또 마요는요, 순수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엑스레이 장비를 옮기려고 하자 이 미린다요는 손을 가볍게 내저은 후에 스스로 그 엑스레이가 있는 장비까지 걸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촬영 후에 장기를 꿰뚫은 칼이 선명하게 찍힌 그 엑스레이의 결과물을 보고요,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결국 이 미린다요의 불가사의한 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의사들이 이 미린다요를 불러놓고 그 실험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 의사들이 있는 데서 펜실용 칼로 옆구리 폐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린다요가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 의사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의사들도 놀라죠. 이 가운을 입은 의사도. 날카로운 칼로 몸통을 관통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불사신이 존재했다면 과연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를 외계인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미스터리한 인물은요, 바로 미린다요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이 미린다요는요, 매일 밤 스위스의 취리히에 어떤 극장 공연에 올라 펜싱칼이나 창을 몸에 깊숙하게 찔러 넣고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요, 1947년 급기야 전입가경으로 이 미린다요를요, 제2의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일부에서는요, 그를 추앙하는 사이비 종교까지도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이 머리 벗겨진 분이 그 주인공 미린다요고요. 옆에 이 안경 쓰신 분은 이 미린다요의 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몸을 몸을 그냥 찔러 넣죠. 그런데도 피도 한 방울 안 납니다. 대단하죠? 그쵸? 보는 진짜 우리가 더 아파요.
이렇게 펜신용 칼에 몸을 관통당하고도 뛰어다닙니다. 이게 피도 안 흘러요. 그러니까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이 영상으로 보는 게 느낌이 틀리죠, 여러분들. 이때가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후반. 피 한 덩어리 안 나요. 그쵸, 이게 약간 약혐주의입니다. 약혐. 그리고 자신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뛰고 있죠. 멀쩡합니다. 구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구멍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도 보시죠. 구멍은 그대로 있습니다. 흉터도 보이시고. 이 칼 보세요, 여러분들. 칼, 아까 전에는 그 펜신용 칼이었는데 오늘 약간 어이구. 글쎄 그냥 망부가대로 찔러 넣습니다. 근데 피 한 방울 안 나죠?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이게 그동안 다 흉터입니다. 그의 몸을 찔렀던. 정말 이러니까는 이분이 제2의 메시아다, 불사의 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칼에 찔린 다음에도 자신은 멀쩡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밖에 나와서도 해맑으시고. 당시 사람들은요, 이 미린다요의 쇼에 늘 열광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려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좀비 영화나 아무리 잔인한 영화 우리는 매개체에서 쉽게 접하잖아요. 피가 낭자하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미린다요의 쇼에 정말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짜가 아닌 미린다요에겐 푼돈만 쥐어졌다고 하네요. 참, 이거 또 이제 갑질을 한 거예요, 이 술집 사장이. 이에 미린다요는 곧바로 자립을 결심하게 되고요. 자신의 쇼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것을 삼키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아예 날카로운 것들을 몸에 찔러 넣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더욱 더한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관객들은 한층 가격해진 미린다요의 쇼에 흥분을 하고 정말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에스페란토어 미린다요를 미친듯이 외쳤다고 합니다. 이 미린다요가 에스페란토어로 놀라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린다요, 놀라움이 그의 예명이 된 거죠. 이렇게 불사신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미린다요,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그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미스테리로 가득했다고 해요. 칼에 관통당해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던 그가 대체 어떻게 죽게 된 것일까요? 죽기 얼마 전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 미린다요에게만 보였고 목소리 역시 그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이 신비로운 불사의 능력을 그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줬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또한 언젠간 자신의 목숨까지도 역시 그들이 걷어갈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1948년 5월 11일 이 미린다요는요, 스위스의 자택에서 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서 어떠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해요. 그 목소리는요, 미린다요에게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쇠못을 먹은 뒤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못을 다시 꺼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미린다요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죠. 주저하지 않고 쇠못을 의사들 앞에서 먹었고요. 의사들은 수술을 통해서 그의 몸속에 있던 쇠못을 적출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가 벌어지고 맙니다. 의사들이요, 이 미린다요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요, 마취를 한 채 그의 몸에서 쇠못을 제거해버렸던 겁니다. 이 수술 이후에요,
미린다요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자신의 몸에서 불사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을 받으며 불안에 빠졌다고 해요. 그는 의사들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취를 한 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 암시하는 말을 했고, 자신의 조수에게도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일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열흘 뒤에 다요의 조수는요, 자택에서 요양 중인 이 미린다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임하러 갑니다. 이게 하나도 이상이 있다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은 머머리에다가 삐쩍 말랐죠. 우리 미린다요가. 이러신 분이 정말 칼을 맞아도 장기를 뚫려도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장기가 손상되고 장기가 어깨 뚫리면 죽게 되잖아요.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데 이분 멀쩡합니다. 피도 안 흘러요.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정말 미스터리 있겠죠. 이때 그 의사들은 보세요. 관통한 사진이 나오죠. 엑스레이에. 이 의사들이 더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자신들이 사기꾼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른 몸에도 위풍당당하게 펼치고 계신 우리 미린다요의 모습. 와, 이제 또 뺍니다. 빼면은 피가 싹 나오잖아요. 그 관통된데 출혈이. 근데 이분은 보세요. 작은 구멍만 났지 피가 안 흐릅니다. 손가락으로 막는데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미린다요도 대단하지만 이 조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막 이런 칼 같은 걸로 찌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으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중년의 신사분도 눈을 계속 굴리시죠. 뭐지 하면서. 이렇게 당시 상황은요,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미린다요는 무대 위 공연과 마찬가지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이따금씩 의대생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이 빠져나간 미린다요의 몸에는요, 작은 구멍만 남았을 뿐 거기에서는 피 대신 일종의 체액이 약간 묻어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그 장기를요, 날카로운 새부치가 통과를 해도 살아있고 눈진작으로 만약에 그 장기를 피하고 찌른다는 것도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설마 그리고 또 장기 쪽을 피해서 찔렀다고 하더라도 그 복막, 그런 무조건적으로 거치는 부분이 있을 테니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그 금속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폐혈증이나 파상풍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노출이 되니까는 며칠 내로 사망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린다요는 며칠이 지나도 죽지도 않고 멀쩡한 상태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미린다요는요, 191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실제